예, 안녕하세요. 조대훈입니다. 오늘도 월요일이 시작됐는데 활기찬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또 한참 고민을 했는데요. 아침에 문득 선대위 출범한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 이 말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국민의힘 선대위하고 그 다음에 서울하고 경기도가 어떻게 다른지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이제 경상도 출신인데 많은 분들이 제가 쓰는 이 경북 중에도 경북 남부 말입니다. 제가 경북 남부 말하고 경북 북부 안동, 점촌, 문경 이쪽하고는 또 말이 좀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많은 이 서울에 계시고 딴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그 말 자체를 구분을 잘 못하죠. 그냥 같은 경상도 말이라고 생각하시고 부산 말은 원체 우리가 TV에 자주 나오니까 조금 이해하시는 정도인데 이게 말이 많이 다른 만큼 정서도 많이 다릅니다. TK하고 PK 선거할 때 급할 때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 뜻은 우리가 남이기 때문에 남이 아닌 지금 당장에 이 급한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뭉치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실 경북은요 경남하고 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경남의 사이즈 크기를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적어놨는데 면적이 부산, 경남, 울산이 합친 게 대구, 경북 합친 거에 절반 조금 더 됩니다. 참고로 경북은 우리나라 광역단체 중에 가장 땅덩이가 큰 도입니다. 근데 인구는 대구, 경북 합쳐서 한 510만 정도 되는데 부울경을 합치면 거의 800만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한 1.5배 정도 인구가 부울경이 많죠. 그렇게 많아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부울경이 아무래도 평야가 많고 그 다음에 또 산업시설이 70년대 이후에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호남이나 충청이나 이런 데에서 특히 호남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넘어왔어요. 많이 넘어와서 정서가 직장 동료로 같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이러면서 어머니 아버지 중에 이 호남 사람 저도 처갓집 쪽이 이제 경남이다 보니까 가보면 이모부님이 호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쪽은 이렇게 가끔 이제 전라도 출신이라는 사람들이 좀 집안에 한두 명씩 섞여 있는데 우리 경북은 이렇게 뒤져봤을 때 거의 없어요. 아무래도 예전에 88 고속도로가 뚫리기 전까지 호남하고 경북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고 특히 저희같이 이렇게 경북 남쪽에서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에서는 호남 가기가 너무 힘들었고 88 고속도로가 생길 이후에도 그게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차선 자체가 2차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광주 상무대에서 훈련받고 이렇게 할 때 광주에서 대구까지 키로수는 얼마 안 되는데 한 3시간 40분 서울 가는 거리만큼 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많이 좀 다른데 어떻게 또 이제 정서적으로 다르냐면 대구 경북은 약간 배타적이에요. 전통과 간섭을 중시하고 거기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부산 경남은 그렇게 결혼, 직장 이런 걸로 타 지역 사람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좀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이 수도권 민심하고 근접한 게 부산이에요. 부산 경남. 참고로 얘기하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부산은 거의 구청장을 민주당이 쓸었어요. 86%. 그 다음에 광역의원도 85% 이상을 민주당이 가져갔는데 거기에 반해가지고 광풍이 불 때도 대구 경북에서는 구청장 민주당이 단 한 석도 못 가져갔습니다. 0%. 그리고 광역의원들도 16.2%. 엄청난 차이죠. 이거는 완전히. 그런 차이가 생기는 곳이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수도권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대구 경북 부산 경남만큼 차이가 커졌다는 겁니다. 지방에서 바라봤을 때는 수도권이니까 정서가 비슷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민 제가 농담처럼 이제 가끔 서울에 가서 술자리나 저녁 모임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 대부분 이제 제 동문들이나 제가 아는 지인들은 서울 특별시민인데 자기들은 가난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 거기에서 집 한 채라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자산 그리고 우리가 가진 생각과는 많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부분이나 보유세, 양도세 이런 특히 부동산세의 관계에 대한 생각들은 저하고 많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제 주변에 이렇게
뭐 일산, 특히 또 제가 오늘 저녁에도 저기 뭐 고양동이나 뭐 이렇게 그 일산에서 좀 외곽 지역으로 좀 가려고 하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정서가 이 일산 시내하고 또 달라요. 일산 시내에서 집이 아파트가 10억 넘는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별천지 얘기로 듣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작년, 재작년에 3기 신도시 문제를 가지고 일산 시내에서 막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정말 인간 취급을 못 받고 매장당하는 분위기였는데, 덕양은 그렇지 않았어요. 덕양도 같이 좀 살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당시에 이렇게 그게 거리 집회에 나가 선동하고 이랬던 정치인들이 과연 앞으로 고양시장에 나오게 된다면 내년 선거에서 덕양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고양동, 관산동, 뭐 원흥동 이런 데 가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표를 얻을 것인지 제가 참 궁금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서 현재 종부세 폐지, 그리고 각종 부동산세나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입에서 52시간 폐지, 그다음에 최저시급 폐지, 뭐 이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본인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고 더 보완해서 잘하자고 얘기한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윤석열 후보의 그 해명, 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변명은 다 묻혀버리고 결국 그 폐지만 국민들 내리 속에, 특히 이번 선거의 향방을, 승부를 결정지을 중도층의 뇌리에 박혀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뒤집을 것이냐. 저는 왜 이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라도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할까. 거기 가서 제가 지난번 그 방송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최저시급 52시간제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하면 뭐 세제나 그다음에 자금 지원이나 뭐 여러 가지 기타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노동자도 살고 고용주도 사는 상생의 방법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뭐 저기 종부세는 저기 서울 시민들한테는 고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경기도 같은데, 이러면 지방 같은데 집 없는 서민들, 뭐 중도층들 중에도 집 없는 분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뭐냐? 집 있는 사람이 종부세 내는 게 고문이면 우리는 이게 뭐냐, 이게 완전히 이거는 뭐 거의 바닥이네, 이게 진짜 벌레 같은 삶을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내는 사람들한테 가서 표를 얻으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표 찍을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민심하고 이반된 얘기를 계속 이렇게 얘기가 터져 나오고 이런 실책을 하느냐 따져보니까, 오늘 출범한 국민의힘 선대위를 보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대통령 후보, 그 다음에 선대 총괄 본부장, 당대표, 그 다음에 뭐 상임 선대위원장, 그 다음에 각 총괄 본부장들, 이런 분들이 전부 서울이에요. 경상도 말 쓰는 분들, 지역구 경상도 있는 분도 있는데, 그 오선의원 하신 분도 강남에 사시고, 또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은 자기 지역구가 경북 중에도 가장 못 사는 동네 깡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내가 강남구 주민이 된 지 20년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경악했어요. 옛날에 곽상도 의원이 투표 동의하면서 자기 현재 지역구가 대구인데도 송파 가서 막 투표하는 거 그 인증샷 올리다가 망신을 샀듯이, 어떻게 그분들이 대구 경북에서 그렇게 배지 3번, 4번 달면서 각종 요직을 거쳤던 분들이 강남구 주민이라는 말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느냐. 이분들 생각이 뭉쳐가지고 정책이라고 나오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아파트 이웃들, 다 30억, 40억 하는 아파트 이웃들, 그리고 다 서울대학교, 뭐 연세대 고대 나온 이런 분들, 동문들 얘기, 그리고 다 대부분 변호사, 뭐 고위공무원, 교수 이런 분들이니까 자기 직업군 옆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마치 민심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정말로 재산도 가진 것도 없고 집 한 채 가진 게 없어서 이 고시원 살고 뭐 월세 살고 이런 분들이 보면 절망하는 거죠. 제가 우리 당 디스하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정치는, 그리고 우리가 국민 통합해서 또 이 정치의 역할을 더 어렵고 더 부족하고 뭐 더 낮은 곳으로 이렇게 거기를 보강해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정치와 정치인이라면, 그리고 대통령이라면, 약자와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그 대통령이 출마했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쳐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입에 발린 소리 같지만 그게 바로 대선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인구가 이 950만 정도 되는데 이미 경기도 인구는 1360만이에요. 400만 이상이 이제 경기도가 많고, 그리고 종부세 내는 사람들 숫자를 바라보면 수도권이 93%의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93%가 사는데 그중에 서울이 65%입니다. 경기도 27%고, 그리고 인천은 0.9%. 이런 상황을 따져봤을 때 더 큰 이 경기와 인천을 합친 그 인구 한 1700만 되는 인구를 더 포커스를 둬야지 대선에 승리하는 길이 있지, 서울시 인구 950만, 특히 그 중에서도 종부세 내는 15억, 적어도 재산이 15억 이상 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포커스를 두고 얘기를 하면 대선이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싶은 거는 선대위의 요직에 세대와 계층, 그리고 지역 출신, 어느 지역 이렇게 지역구가 있는 이런 국회의원들 빼고요, 실제로 그 지역에 살면서 또 서민 아파트 살면서 거기에 민심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선대위에 보강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더 큰 목소리를 내고 그분들의 생각이 반영돼야 된다. 그걸 하지 않으면 정말로 선거 어려워진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